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두 제품 중 어느 것이 15만 원이고 어느 것이 3만 원일까요? 정답을 맞히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1년 전 서울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 얼굴을 실험장으로 삼아 벌어진 믿기 힘든 일의 결과 15만 원짜리 프랑스 명품 파운데이션이 단 30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3만 원짜리 한국 제품이 무려 12시간 동안 완벽하게 버텨낸 거였습니다. 그것도 35도 폭염과 80% 습도 속에서 말이죠.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전 세계 뷰티 시장 점유율에서 오랫동안 1위를 지켜온 프랑스가 현재 5위로 추락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건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15년간 샤넬, 디올, 에르메스의 글로벌 마케팅을 책임져온 마리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뷰티 업계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져온 42세 전문가였죠. 그런 제가 지금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화장품에 대해 평생 잘못 알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뷰티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진실과 동서양 뷰티 철학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전 세계 화장품 업계를 뒤흔든 K-뷰티 혁명의 진짜 정체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신봉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오스만대로가 내려다 보이는 제 아파트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프랑스 뷰티의 화신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저의 첫 번째 의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에르메스 루즈 에르메스 립밤을 바르고 샤넬 르 리프트 세럼을 바르고 디올 프레스티지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 루틴은 단순한 화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종교였고 철학이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완벽함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진정한 뷰티란 결점을 완벽하게 가리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12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얼굴. 그것이 바로 프랑스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면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20층 전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제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각종 신제품 샘플들. 매일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주문서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바로 뷰티의 기준이지. 저희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술이었습니다. 각 제품이 전문화되어 있고 하나하나가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죠. 프라이머, 컨실러, 파운데이션, 파우더, 블러셔, 하이라이터, 15단계가 넘는 베이스 메이크업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서양 뷰티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특히 자랑스러워했던 건 저희 브랜드들의 역사였어요. 샤넬은 1910년부터, 디올은 1946년부터 세계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져 왔거든요. 100년이 넘는 장인정신, 대를 이어 전수되는 제조 기법, 프랑스 남부 그라스 지역의 최고급 원료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럭셔리 뷰티의 조건이라고 믿었어요. 특히 저는 프랑스 메이크업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확신했어요.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 볼드한 레드 립스틱으로 강인함을 보여주고 스모키 아이로 미스터리함을 연출하고 완벽한 윤곽으로 조각 같은 얼굴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도 항상 비슷했어요. 루브르 박물관 근처 카페에서 소피, 클라라, 미셸과 함께 앉아서 시장 동향을 이야기할 때면 늘 이런 얘기가 나왔죠. 요즘 아시아에서 이상한 화장품들이 인기래. 클라라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달팽이 크림이라니, 금방 마스크라니. 정말 웃기지 않아? 소피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SNS 때문이야. 애들이 화려한 패키지에만 혹하는 거지. 진짜 품질은 모르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김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야. 진짜 좋은 화장품이 뭔지 알려줘야지.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같은 제품 말이야. 저는 진정으로 믿었어요. 아름다움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서양에서 완성됐다고 말이죠. 높은 커버력으로 완벽한 피부를 만들고 강렬한 색상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롱웨어링 기술로 하루 종일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화장품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표라고 확신했어요. 사실 저는 K뷰티라는 단어 자체도 우습게 생각했어요. 뷰티에 무슨 국적이 있어? 하면서 말이죠.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것이고 그 기준은 이미 프랑스가 세워놨다고 믿었거든요. 루이 14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미의 전통, 베르사유 궁전에서 시작된 화장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 뷰티 산업의 뿌리라고 생각했어요. 제 화장대를 보면 제 신념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침 스킨케어부터 밤 클렌징까지 모든 제품이 프랑스 브랜드였거든요. 각각이 전문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비타민C 세럼, 레티놀 크림, 히알루론산 부스터, 펩타이드 아이 크림.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고 농도의 성분을 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너 정말 다른 브랜드는 안 써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완벽한 걸 두고 왜 다른 걸 찾아? 이미 최고를 쓰고 있는데. 특히 제가 자신 있어 했던 건 성분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히알루론산의 분자량에 따른 흡수율 차이, 레티놀과 레티닐 팔미테이트의 효능 비교, 비타민C 유도체들의 안정성 분석. 웬만한 화학자 못지않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시아 브랜드 제품들을 보면 성분표만 봐도 알 수 있어. 이건 그냥 마케팅용이야. 진짜 고농축 액티브 성분은 우리만 다룰 수 있다고라고 단정 지었어요. 제가 정말 확신에 차 있었던 이유는 실제 매출 데이터였어요. 저희가 담당하는 브랜드들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았거든요. 와, 아시아 사람들도 결국 우리 제품을 찾잖아. 진짜 효과를 알면 결국 프랑스 제품으로 돌아와. 이게 바로 품질의 증거야. 회사 내부 회의에서도 저는 항상 자신만만했어요. 경쟁사 분석을 해봐도 우리를 따라올 브랜드는 없어요. 풀커버리지 파운데이션 기술부터가 다르니까요. 16시간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24시간 지속 립스틱. 이런 두 칸의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에요. 실제로 저희 R&D 센터는 프랑스 최고 수준이었고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는 예산도 막대했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완벽하지 않은 것을 완벽하게 만들고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극적인 비포 애프터가 가능한 제품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K뷰티를 무시했던 가장 큰 이유는 편견이었어요. 아시아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생각. 화장품 같은 정교한 공학은 유럽이 앞선다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시장이라는 오만한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 가끔 보이는 한국 화장품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곤 했어요. 저런 형광색 틴트를 누가 써? 제대로 된 색조 화장품은 정교한 조색 기술이 필요한데. 쿠션. 그게 뭐야?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담아놓은 거?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완벽한 커버력을 낼 수 있다고? 제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특히 미셸은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아시아 브랜드들은 귀여운 패키지와 가격 경쟁력으로만 버티는 거야. 진짜 혁신적인 기술과 품질은 우리를 못 따라와. 우리는 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3년씩 걸리는데 그들은 트렌드만 따라가려고 급하게 만드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죠. 저에게 뷰티 산업이란 예술과 과학의 완벽한 결합이었어요. 각 제품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투입되는 곳. 그리고 그 모든 기술의 정점에 프랑스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 변신의 마법을 선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작은 세계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살았어요. 매일 같은 루틴, 같은 제품, 같은 철학. 완벽함을 추구하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며 12시간 지속되는 기술력으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대변하는 브랜드들이 영원히 세계 뷰티의 정점을 지킬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앞에 나타날 충격적인 경험이 이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동양의 뷰티 철학이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의 기준을 제시하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1년 전 여름, 저에게 한국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저희 브랜드에게 중요한 곳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파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K뷰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니 현지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K뷰티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위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커버력과 12시간 지속 기술을 그들이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제가 가져간 여행용 파우치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머, 컨실러, 파운데이션, 세팅 파우더, 컨투어링 제품까지 각각이 전문화된 기능을 가진 최고급 제품들이었죠. 그해 여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습도였습니다. 공항 안은 시원했지만 밖으로 나서는 순간 마치 사우나 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습도가 80%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른 디올 프레스티지 르 플리드 파운데이션은 프랑스 최고 기술력의 결정체였으니까요. 이 정도 날씨쯤이야. 우리 제품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고.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호텔에서 바로 에어컨이 나오는 차로 이동했고 회의실도 시원했거든요. 저는 한국 파트너들에게 저희 신제품들을 소개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프랑스 제품이야. 이런 게 진짜 화장품이지.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바로 이거야. 한국 직원들도 저희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고요. 문제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 명동 일대를 둘러보기로 했는데 그날 서울의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메이크업이 완벽했거든요.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컨실러, 파우더, 심지어 립스틱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발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프랑스의 우아함을 보여주자.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얼굴이 끈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카페 화장실 거울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15만 원짜리 디올 파운데이션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 맞은 수채화처럼 얼룩덜룩해져 있었습니다. 샤넬 컨실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이브생 로랑 립스틱은 입술 주변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굴을 닦아보려 했지만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화장실에서 30분 넘게 메이크업을 고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10분도 안 되어서 또 흘러내렸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뢰했던 서양의 완벽주의 기술이 이렇게 무력할 수도 있구나. 오후 2시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4시에 있었는데 이 얼굴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거든요. 급하게 뛰어든 곳이 명동의 한 드럭스토어였습니다. 올리브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드럭스토어에서 화장품을 사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가 제 영역이었거든요. 그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 글씨로 된 화장품들이 가득했는데 패키지들이 너무 예쁜 거입니다. 그리고 뭔가 신기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달팽이 크림이라니, 꿀 마스크라니.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구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직원분이 제게 다가오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뭘 찾으세요? 저는 급하게 말했죠. 파운데이션이요. 지금 당장 써야 합니다. 제 얼굴을 본 그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상한 걸 가져왔습니다. 동그란 케이스에 스펀지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요. 쿠션 팩트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고 여름에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스펀지 같은 게 뭘 어쩐다고? 제가 알고 있는 파운데이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 일단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 직원분이 제 손등에 톡톡 두드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스펀지를 누르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질감이 제가 아는 파운데이션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묽지도 않고 진하지도 않은 뭔가 촉촉한 느낌이었습니다. 손등에 발라보니 커버력도 놀라웠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우리 제품처럼 완벽한 마감을 줄 수 있을까? 직원분이 가게 안쪽 화장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그 쿠션을 얼굴에 발라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발리는 감촉부터가 달랐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커버력은 제가 쓰던 디올 제품만큼 좋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무리였습니다. 제가 늘 해왔던 것처럼 파우더로 세팅을 하려고 하자 그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자연스러운 게 더 예뻐요. 자연스러운 게 더 예쁘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해서 12시간 동안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게 기술력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직원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화장한 것 같지 않게 하는 게 최고 기술이에요. 피부가 숨 쉬면서도 예뻐 보이게 하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 기술이라는 그들의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조금씩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완벽하게 가려진 피부가 아니라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 만들어진 아름다움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을 살려주는 것. 이게 정말? 저는 거울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 저렴해 보이는 제품이 제 15만 원짜리 파운데이션보다 낫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직원분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건 스킨케어 기능도 있어요.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져요.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이 하나라니?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각 단계를 명확히 구분했거든요. 스킨케어는 스킨케어,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그런데 이들은 경계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쿠션 팩트를 사고 미팅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시간이 지나도 메이크업이 그대로였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와 하나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지속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미팅 상대방도 제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화장품을 바꾸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이 예쁘다가 아니라 피부가 좋다라고 말한 거였거든요. 그 순간 또 다른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완벽한 메이크업이 아니라 건강한 피부 그 자체였구나.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드라마틱한 변화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극적인 비포 애프터가 아니라 마치 원래부터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자연스러움. 이게 정말 기술일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화장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온 게 뭐였을까요? 완벽하게 가리고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12시간 동안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뷰티 기술이라고 확신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철학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일 거야. 하루만 그런 거야.
진짜 기술력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까? 혹시 진정한 아름다움은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일까? 그 다음 날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쿠션 팩트는 서울의 무서운 습도와 더위를 견뎠습니다. 심지어 저녁이 되면 피부가 더 촉촉해 보였거든요. 마치 하루 종일 스킨케어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정말 맞는 건가? 출장 마지막 날, 저는 그 드럭스토어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쿠션 팩트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보고 싶었거든요. 세럼, 선크림, 틴트 하나하나 구경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제품들에는 제가 모르는 철학이 들어있구나. 특히 틴트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한 발색과 정확한 라인이 아니라 마치 입술 자체가 그런 색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들이는 기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벗겨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지속력.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선크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선크림은 강력한 차단 효과에 중점을 뒀다면 한국 제품들은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자외선 차단과 동시에 톤업, 보습, 심지어 안티에이징까지. 하나의 제품에 여러 기능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킨 거였습니다. 그때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뷰티의 핵심은 경계의 해체였구나.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치료와 예방, 기능성과 신미성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융합시키는 것. 우리가 각 단계를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동안 그들은 통합하고 단순화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까? 혹시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 며칠의 경험으로 15년간의 신념을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그 쿠션 팩트가 들어있었고, 저는 그것을 다시 써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완벽하게 만들어진 얼굴일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빛나는 건강한 피부일까? 파리로 돌아온 첫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제 화장대에는 샤넬, 디올, 에르메스 제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여행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 숨겨둔 쿠션 팩트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한 번만 더 써보자. 서울에서만 그랬을 수도 있잖아. 처음 며칠은 참았습니다. 평소대로 디올 파운데이션을 발랐죠. 하지만 자꾸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15단계에 걸친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한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말입니다. 발림성도, 지속력도 뭔가 아쉬웠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화장실에서 수정을 해야 했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쿠션을 꺼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쿠션을 톡톡 두드리는데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은 죄책감이랄까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15년간 신봉해온 완벽주의를 배신하는 건가?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놀라웠습니다. 파리의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얼굴이 아니라 마치 원래부터 좋은 피부를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상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프랑스 화장품을 홍보하면서도 집에서는 몰래 한국 제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K-뷰티에 대해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달팽이 분비물, 꿀, 인삼, 심지어 독사, 독까지. 이런 성분들로 화장품을 만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스킨케어가 곧 메이크업이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기술이다.
이런 말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들을 하나둘씩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럼 하나만 시켜봤습니다. 비타민C 세럼이었는데 가격이 제가 쓰던 샤넬 세럼의 절반도 안 됐거든요. 이 가격에 뭔 효과가 있겠어? 그런데 2주 정도 쓰고 나니 피부톤이 확실히 밝아진 게 보였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건강해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다음에는 선크림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SPF 50에 PA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표기법도 처음 봤습니다. 발라보니 백탁 현상도 없고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톤업 효과였습니다. 선크림을 발랐을 뿐인데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 같았거든요. 이게 바로 경계의 해체구나. 처음으로 그들의 철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틴트, 그 다음에는 아이크림. 어느새 제 화장대에는 한글이 적힌 제품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과연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완벽하게 만들어진 얼굴일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빛나는 건강한 피부일까? 문제는 이걸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 요즘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새로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둘러댔죠. 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추구하기 시작한 자연스러움과는 정반대로 저 자신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소피가 문제였습니다. 제일 친한 동료인 소피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소피가 말했습니다. 마리, 너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졌다. 새로운 제품 써? 저는 당황해서 말했죠. 아니야.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하지만 소피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마리, 너 립 컬러도 예전과 다르잖아. 이거 어디 거야? 그때 제가 바르고 있던 건 한국 브랜드 틴트였는데 정말 예쁜 색깔이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정확한 라인과 완벽한 발색이 아니라 마치 입술 자체가 그런 색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발색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새로 나온 디올 제품이야. 거짓말을 하고 나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숨기고 있지? 하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완벽주의, 전문화, 극적 변화, 제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모든 가치들이 의문시되고 있었습니다. 2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거의 완전히 한국 제품으로 갈아탄 상태였습니다. 아침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메이크업, 색조까지. 유일하게 남은 프랑스 제품은 향수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피부가 15년 만에 최고 상태가 된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제가 15년간 추구해온 완벽함은 뭐였을까요? 각 단계별로 전문화된 제품을 사용해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정한 뷰티 기술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제 얼굴은 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팀 미팅에서 신입사원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마리 선배님, 피부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정말 부러워요.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관리하는 거야. 기본에 충실하게. 모호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것에 대한 일시적 호기심일까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얼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빛나는 건강한 얼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돌아온 지 3개월 후에 왔습니다. 회사에서 팀 빌딩을 위해 소피네 집에서 홈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서 소피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날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화장품을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파티 중간에 화장을 고치려고 소피네 집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에는 제가 쓰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 가방에서 한국 틴트를 꺼내 바르고 있는데 소피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희 눈이 마주쳤고 소피가 제 손에 든 제품을 봤습니다. 마리, 이게 뭐야? 소피가 그 한국 틴트를 가져다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한국 제품이야?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그래. 소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너가?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서울 출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3개월간 제가 한 모든 실험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겪고 있는 철학적 갈등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소피, 나는 지금 정말 혼란스러워. 과연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우리가 15년간 추구해온 완벽함이 정답일까?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자연스러움이 맞는 걸까? 소피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부가 그렇게 좋아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소피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궁금했어.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K-뷰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 그런데 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른 동료들에게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곧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어? 어디서 사? 나도 써보고 싶어. 제가 예상했던 비난이나 놀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미셸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었던 미셸이 말했습니다. 마리, 사실 나도 요즘 고민이 많았어.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함이 정말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걸까? 혹시 우리가 너무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파티는 완전히 뷰티 철학 토크쇼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써본 모든 제품들에 대해 설명했고 동료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화장품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늘 감추고 바꾸는 것에만 집중했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드러내고 살리는 것일 수도 있겠네. 클라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완벽한 메이크업보다 건강한 피부를 더 선호하거든요. 심지어 남자 동료인 장도 남자용도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사실 요즘 남자들도 스킨케어에 관심이 많거든. 자연스럽게 좋아 보이고 싶어 하는 건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야. 일주일 후 우리 팀 단체 채팅방은 한국 화장품 리뷰로 도배되었습니다. 소피는 제가 추천한 비타민C 세럼을 주문했고 클라라는 쿠션 팩트를, 심지어 우리 팀장인 미셸까지 한국 스킨케어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모두가 제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설렜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바꾼 게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 자체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완벽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을, 극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을, 감추는 기술보다는 드러내는 지혜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2주 후 팀 미팅에서 미셸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우리 팀 분위기가 좋아졌네. 그리고 모두 피부가 좋아진 것 같고. 그러자 소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K-뷰티 효과인가 봐요.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뷰티 철학의 효과겠죠.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팀 전체가 변화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15년간 신봉해온 프랑스 뷰티 철학은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다른 관점일 뿐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신봉해온
프랑스 화장품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할 필요도 없었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인생과 커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가치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 화장대에는 이제 한국 제품들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동서양의 철학이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 팀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8명 중 7명이 지금 K뷰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보수적이었던 팀장 미셸까지도요. 지난주에 미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리, 나는 40년간 같은 브랜드만 써왔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했다는 거야. 가장 큰 변화는 제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기존 브랜드들의 장점만 홍보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완벽함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니즈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6개월 전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꾸린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리더를 맡아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K뷰티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한 제가 어떻게 프랑스 제품만 홍보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대립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것을요. 그 고민의 답은 의외로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프랑스 브랜드들이 K뷰티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었거든요. 서양의 정교한 기술력과 동양의 자연주의 철학을 결합하는 것. 완벽한 커버력은 유지하되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제형 개발. 각 단계별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경계를 허무는 하이브리드 제품 기획.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소비자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것 말입니다. 3개월 전 저는 용기를 내서 상사에게 제안했습니다. K뷰티 브랜드와의 협업은 어떨까요? 우리가 위협으로 여기지 말고 배울 점을 찾아보는 거죠.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시장 분석 데이터와 함께 설명하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특히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니까 관심을 보였습니다. 말이, 당신이 말하는 건 단순한 제품 협업이 아니라 철학의 융합이군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서양의 완벽 추구 철학과 동양의 자연 조화 철학을 결합하자는 거죠. 정확히 맞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만드는 기술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지혜를 함께 추구하는 겁니다. 미래의 뷰티는 하나의 철학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결국 이번 달부터 서울에 새로운 지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곳의 총괄 매니저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파리를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15년간 살아온 곳이고 모든 인맥과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겪었던 그 충격적인 경험, 그리고 지난 1년간 제가 느낀 변화들을 생각하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동료들에게 한국 발령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말이 정말 큰 결심이네. 하지만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동서양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 클라라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언니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뷰티 철학 계속 알려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건 제 고정관념과 작별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최고다. 완벽함이 곧 아름다움이다. 전문화가 곧 기술력이다. 이런 생각들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K뷰티는 저에게 다른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진짜 좋은 제품은 브랜드의 명성이 아니라 실제 효과로 증명된다는 것. 혁신은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전통 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이라는 것. 완벽함은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최적화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름다움의 목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감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뷰티 업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합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K뷰티의 혁신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믿는 가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저의 새로운 미션은 명확합니다. 서양의 정교한 기술력과 동양의 자연주의 철학을 융합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것이죠. 어제 제 화장대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프랑스 제품들을 봤습니다. 그것들이 나쁜 제품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좋은 제품들이죠.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 혁신적이고 더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제 가치관에 더 맞는 선택지가 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뷰티란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서양의 완벽주의와 동양의 자연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과학적 혁신과 전통적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각 개인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발현되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견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저처럼 15년간 한 가지 생각에만 갇혀 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면 때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K뷰티는 저에게 단순히 좋은 화장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제 편견을 깨뜨려준 계기였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준 창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변화란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준 선생님이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여자가 한국에서 동서양 뷰티 철학의 융합을 배우고 전파하는 일.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찾은 제 진짜 꿈입니다. 미래의 뷰티는 분명히 이런 방향일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완벽함을 추구하되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것. 기술적 혁신과 인간적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말입니다. 아름다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서양도 동양도 아닌 바로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화장품은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편견에 갇히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용기. 그것이 제가 K뷰티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서울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제 인생을 바꾼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K뷰티 후기나 뷰티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직접 써본 한국 화장품 베스트 제품들을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해두시고 기다려주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